크로노 영양학. 언제 먹느냐가 당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할머니 손주와 함께 아침을 먹고 계시네요. 아이는 아침부터 신나게 먹는데 할머니는 왜 그냥 커피만 드시나요? 아침부터 뭘 먹어?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어. 난 저녁에 한 끼 든든하게 먹는 게 좋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저녁 한 끼로 몰아먹기, 아침 식사 거르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크로노 영양학 전문 의학 박사 김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식사 시간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년간의 연구 결과를 모두 공개합니다. 이 영상 한편으로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5분만 더 시청하신다면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더 날씬해지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당장 알림 설정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이웃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크로노 영양학, 식사 시간의 과학. 오늘부터 건강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언제 먹고 있나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 늦게 먹고 자면 소화가 안 되고 다음날 아침에 무겁고 피곤한 느낌. 아니면 아침을 거르고 점심때 폭식하게 되는 경험. 그런데 이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신호라면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같은 음식, 같은 양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체중, 에너지 수준, 심지어 질병 위험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을 아침에 먹은 그룹과 저녁에 먹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저녁에 먹은 그룹이 체중 증가가 23% 더 높았다고 합니다. 김 박사님, 그럼 저녁을 안 먹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생체 시계가 모든 비밀의 열쇠입니다. 생체 시계의 놀라운 비밀. 여러분의 몸은 24시간을 주기로 움직이는 정교한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마치 지구가 24시간마다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우리 몸도 24시간을 주기로 특정 호르몬을 분비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소화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생체 시계가 우리 몸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우추시계부터 간, 근육, 지방 조직에 이르기까지 말초시계들이 전신에 분포해 있어요. 실제로 연세대학교 연구팀이 2024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 몸의 각 부분은 특정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코르티솔 분비가 최고조에 달해 에너지와 집중력 향상,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높아 탄수화물 처리 효율 최대, 오후 3시에서 5시에는 근력과 협응력이 정점에 도달, 저녁 7시에서 9시에는 인슐린 감수성 감소, 탄수화물 처리 능력 저하,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간 해독 작용 활발, 성장 호르몬 분비 증가. 놀랍지 않나요? 우리 몸은 시간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 시계를 확인해 보세요. 몇 시인가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오후 2시라면 소화 효소가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 저녁 8시라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박 선생님, 그럼 인슐린 감수성이 뭐예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인슐린 감수성은 우리 몸이 혈당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높을 때는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반면, 인슐린 감수성이 낮아지면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고, 이는 지방 축적과 염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할머니, 인슐린은 혈액 속 설탕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같은 거예요. 아침에는 문이 잘 열리지만, 저녁에는 문이 뻑뻑해져서 열쇠가 많이 필요해요.
실제로 지난주 제 클리닉에 오신 김영수님은 60세인데 저녁마다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시다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어요. 식사 시간을 조정한 지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식사 시간과 건강의 충격적인 연관성. 이제 정말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사 시간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들입니다. 첫째, 체중과 비만. 2023년 카이스트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저녁 8시 이후에 먹은 그룹은 오전에 같은 음식을 먹은 그룹보다 체중 증가가 27% 더 높았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같은 음식인데 언제 먹느냐에 따라 살이 찌는 정도가 달라진다니요. 둘째, 당뇨병 위험. 서울대학교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식사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아침 식사 위주인 사람들보다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42% 더 높았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셋째, 수면의 질. 연세대학교 수면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취침 3시간 이내에 식사한 사람들은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22분 감소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먹는 습관이 여러분의 수면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넷째, 심혈관 건강. 분당 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들은 규칙적인 사람들보다 고혈압 위험이 23% 더 높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확히 언제 먹어야 할까요? 최적의 식사 시간, 언제가 정답일까? 20년간의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최적의 식사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대에 식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오전 7시에서 9시. 아침은 하루 중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고 인슐린 감수성이 좋은 시간입니다. 이때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전환되고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저희 클리닉의 이영순 할머니는 65세인데 평생 아침을 걸으셨어요. 그런데 아침 식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체중이 3kg 감소하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이영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선생님, 평생 아침은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고 덕분에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쳐요. 점심때 폭식하는 습관도 없어졌고요. 점심 식사, 오후 12시에서 2시. 이 시간대는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 가장 든든한 식사를 이때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제 환자 박명수 씨는 58세인데 업무 때문에 항상 오후 3에서 4시에 늦은 점심을 드셨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을 오후 1시로 앞당긴 후 소화 불량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박명수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김 박사님, 단순히 1~2시간 식사 시간을 앞당겼을 뿐인데 속이 편해졌어요. 이제 오후에 졸림도 줄고 업무 효율도 올랐어요. 저녁 식사, 오후 6시에서 7시. 저녁은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가볍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취침 최소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김미영 씨는 52세인데 항상 밤 9시 이후에 저녁을 드셨어요. 식사 시간을 오후 6시 30분으로 앞당긴 후 불면증이 개선되고 3개월 만에 체중이 4kg 감소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박사님, 저녁 식사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잠이 훨씬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식사 간격의 미스터리, 언제 먹지 않는가도 중요하다. 여러분,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격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이라는 방법이 건강에 놀라운 이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이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만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방식은 16, 8 방식으로 16시간 동안 금식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식사하고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물과 무카페인 음료만 마시는 방식입니다. 서울대학교 대사질환연구소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1. 체중 감소, 12주 후 평균 5.4kg 감량. 2. 인슐린 감수성 개선, 인슐린 저항성 지표가 26% 개선. 3. 염증 지표 감소, HSCRP 수치가 18% 감소. 4. 자가포식 활성화, 세포 재생 촉진. 5. 인지 기능 향상, 기억력과 집중력 테스트 점수 15% 향상.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효과가 총 칼로리 제한 없이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식사 시간을 제한했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제 환자 중 이정수 할아버지는 70세인데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후 당뇨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박사님, 처음에는 아침을 안 먹는 게 불안했어요. 근데 이제는 오후 12시부터 저녁 7시 사이에만 2끼 먹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도 안정되니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16시간 금식이 어렵다면 12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금식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크로노 영양학과 한국인의 생활 습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우리 한국인의 생활 습관이 크로노 영양학 측면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늦은 퇴근 문화. 많은 직장인들이 저녁 8에서 9시 이후에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크로노 영양학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저녁 식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가볍게 드시고 탄수화물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회식 문화. 저녁 늦게 과식하고 음주하는 것은 생체 시계를 크게 교란시킵니다. 회식이 불가피하다면 그날 아침과 점심을 조절하고 다음날 아침은 조금 늦게 먹는 방식으로 조정하세요. 셋째, 야식 습관. 한국인들은 야식을 즐기는 경향이 있는데 밤 10시 이후의 식사는 체중 증가와 대사증후군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제 환자 중 정민호 씨는 45세 회사원인데 매일 밤 11시에 라면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야식 시간을 저녁 9시 이전으로 앞당기고 메뉴를 단백질 위주로 바꾸었더니 3개월 만에 복부 지방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민호 씨는 놀라워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김 박사님, 저는 그냥 야식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체중이 5kg이나 빠졌어요. 다이어트 약보다 더 효과가 좋네요. 크로노 영양학의 5가지 황금 법칙.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황금 법칙을 소개합니다. 법칙 1. 아침은 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아침에는 충분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든든한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가볍게 드세요. 전통적인 속담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실천 팁. 아침 식사에 계란, 아보카도, 그릭 요거트와 같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세요. 저녁은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제 환자 박영의 할머니는 68세인데 평생 저녁을 가장 많이 드셨어요. 식사 패턴을 바꾸고 3개월 후 체중이 4kg 감소하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박영의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박사님,
처음엔 아침을 많이 먹는 게 이상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침에 에너지가 넘치고 저녁에 배고프지도 않아요. 손주들이 할머니가 젊어졌다고 해요. 법칙 2. 12시간 이상의 야간 금식. 저녁 식사 후 다음날 아침 식사까지 최소 12시간의 공복 시간을 유지하세요. 이 시간 동안 몸은 해독과 회복, 자가포식 과정을 활발히 진행합니다. 실천 팁.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아침 7시 이후에 첫 식사를 하세요. 물, 무카페인 차는 마셔도 됩니다. 제 환자 김철수 씨는 55세인데 12시간 야간 금식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김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이 좋아질 줄 몰랐어요. 그냥 저녁 먹는 시간과 아침 먹는 시간과 아침 먹는 시간만 신경 썼을 뿐인데요. 법칙 3. 식사는 해가 있을 때만. 자연의 리듬에 맞춰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식사하세요. 특히 일몰 후 2시간 이내에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실천 팁. 여름에는 식사 시간이 조금 늦어도 괜찮지만 겨울에는 일찍 저녁을 드세요. 계절에 따라 식사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제 환자 이미경 씨는 47세인데 계절에 따라 식사 시간을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겨울에는 저녁을 6시까지 먹고 여름에는 7시 30분까지 먹어요. 자연의 리듬에 맞추니 수면의 질이 정말 좋아졌어요. 법칙 4. 식사 간격은 최소 4시간에서 5시간. 소화와 호르몬 균형을 위해 식사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세요. 지속적인 간식은 인슐린을 계속 분비시켜 대사에 부담을 줍니다. 실천 팁. 배고픔을 느껴도 다음 식사까지 최소 4시간을 기다려보세요. 정말 배고프다면 견과류나 삶은 계란 같은 단백질 위주의 간식을 소량만 드세요. 제 환자 박지성 씨는 42세인데 1시간마다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식사 간격을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린 후 소화 불량이 개선되고 에너지 레벨이 안정되었습니다. 박지성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김 박사님, 처음에는 배고픔 참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니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이제는 4시간마다 식사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법칙 5. 일주일에 하루는 생체시계 리셋하기. 한 주의 하루는 의도적으로 16시간에서 18시간 금식을 해보세요. 이것은 생체시계를 리셋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천 팁. 토요일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고 일요일 오후 12시까지 금식하는 방식으로 시도해보세요. 제 환자 최영희 씨는 59세인데 매주 일요일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첫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주말에 한번 긴 금식을 하니 다음 주 컨디션이 훨씬 좋아요. 마치 몸 전체가 초기화된 느낌이에요. 특별한 상황에서의 크로노 영양학. 일상적인 상황 외에도 특별한 상황에서 크로노 영양학을 적용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야간 근무자를 위한 식사 전략. 야간 근무는 생체 시계를 크게 교란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식사해야 할까요? 대한수면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야간 근무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근무 시작 전 오후 6시에서 7시 단백질과 복합한 수화물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 근무 중 자정 이전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간식, 삶은 달걀, 견과류, 바나나. 근무 후 귀가 전 오전 6시에서 7시 아주 가볍게 혹은 금식하고 수면 후 첫 식사 오후 1시에서 2시 일반적인 점심처럼 단백질 중심 식사.
이 전략은 야간 근무자에게 생체 리듬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배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아침 한 끼부터 시작해보세요. 식사 시간을 조정하는 작은 습관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바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시간에 반응하는 정교한 시계입니다. 그 시계를 다시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크로노 영양학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이웃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